하나의 게임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몇 개의 동작을 만들어야 할까요? 걷기, 달리기뿐만 아니라 무기를 꺼내고 넣고 점프하고 공격하고 게임 도중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캐릭터는 수십 가지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게임들의 동작을 같이 분석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이 게임에서 캐릭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동작이 필요할지 지금 한번 예측해 보세요. 참고로 컷신이나 연출용 모션은 제외하고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 사용되는 동작들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PC게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패럴드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3인칭 슈팅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자유도가 높고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모션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클립이 필요할지 떠올려 보셨나요? 20개? 30개? 이 정도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패럴드의 무기 타입이 12가지라고 했을 때 지상에서 걷고 달리는 모션만 70개 이상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제가 패럴드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클립 개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얼마나 만들었을지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동을 시작하면 가볍게 달립니다. 여기서 벌써 2개의 클립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어떤 동작인지 발견하셨나요? 달리는 루프 애니메이션과 아이들 상태에서 달리는 동작으로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빠르게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느리게 보면 달리기 시작할 때 오른쪽 다리부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상태에서 바로 달리기 모션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달리기 사이에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돼서 모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환되는 모션을 런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전환 모션이 추가돼서 나름 부드럽게 연결되는데 그에 비해서 달리다가 정지할 때는 아이들로 이어지는 전환 모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할 때는 부드럽게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달리다가 멈출 때는 딱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전환 모션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동작을 잘 보면 방향마다 얼굴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달릴 때는 당연히 얼굴 방향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대각선으로 달릴 때랑 측면으로 달릴 때도 얼굴 방향이 약간 정면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맥스 파일에서 각 방향마다 얼굴이 우측 또는 좌측을 바라보며 달리는 클립을 만들 수도 있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애니메이션 한 가지만 제작한 다음에 엔진에서 고개만 좌측 또는 우측을 바라보도록 키를 찍어서 클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애니메이션 하나만 만들고 블루프린트를 활용해서 특정 상황에서만 고개가 정면 쪽을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보수적으로 애니메이션 클립을 최대한 적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애니메이션 개수를 카운팅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별로 애니메이션을 각각 제작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달리는 클립 하나로 8방향 모두 사용하고 특정 각도에서만 고개가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스프린트로 달리다가 아이들로 전환하는 모션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스프린트 상태에서 급격하게 아이들 상태로 돌아오죠. 그러면 아이들 상태에서 바로 스프린트 모션으로 넘어갈 때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스프린트 스타트 전용 모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런 스타트 모션을 같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무기를 장착하고 있지 않을 때 필요한 이동 모션은 총 런 스타트, 런, 스프린트 이렇게 3가지로 보입니다. 이제 이 캐릭터가 무기를 장착하고 달리는 애니메이션도 필요하겠죠? 무기별로 들고 있는 포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줘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근접 무기들은 쥐고 있는 포즈가 다 동일한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무기를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안에서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별로 이동 애니메이션을 모두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게임 속의 무기 타입이 몇 종인지 세어봤는데요. 한 12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2가지만 돼도 이동 모션만 36클립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언급하지 못한 무기가 있다면 클립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이동 모션이 더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공격하는 동안에 정면을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 팔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거랑은 별개의 모션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점은 공격 중에 팔방향 이동 모션은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캐릭터의 상체와 하체가 각자 다른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기 때문인데요. 공격할 때 상체는 무기별 공격 모션이 재생되고 하체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동일한 팔방향 이동 애니메이션이 출력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팔방향이 아니라 앞뒤 좌우 네 방향만 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작된다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두 개의 모션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전방 우측 대각으로 이동할 때 정면 모션과 우측 모션이 섞여서 재생되고 전방 좌측 대각으로 이동할 때 정면과 좌측 모션이 섞여서 재생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캐릭터를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다리 움직임이 방향에 제대로 맞게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걷는 모션이 나와야 하는데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죠. 이 캐릭터의 골반이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대각선으로 틀어져 있는 포즈라서 좌측 대각선 모션이 제대로 나오려면 스텝을 옆으로 밟는 동작이 필요한데 왼쪽으로 갈 때는 뒤로 이동하는 모션이고 정면은 앞으로 가는 모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대각선 이동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나오려면 대각선 모션도 추가해줘야 할 것 같아요. 4방향 이동만으로 8방향 이동을 만들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근접 무기로 공격할 때는 별도의 4방향 이동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측면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옆으로 이동하는 모션으로 만들면 정면과 측면 모션이 블렌딩돼서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기별 이동 36개와 공격 중 4방향 이동 2가지를 해서 총 44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지 않은 이동 모션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무게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이템 무게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캐릭터의 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적당히 무거운 상태랑 완전히 무거운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모션이 나뉘는데요. 두 개의 모션을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블렌드 스페이스를 활용하면 하나의 애니메이션만으로도 두 개의 모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블렌드 스페이스는 얼리얼 엔진에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클립을 캐릭터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모션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블렌딩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캐릭터의 속도에 따라 더 느리게 움직이는 모션을 따로 제작하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모션을 게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상태에서도 무기별 모션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36개의 클립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걷고 달리는 모션만 세어본 거고 점프, 활강, 수영, 등반처럼 여러가지 다른 이동 모션은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예요. 그리고 패럴드에서는 활강 중에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강 공격 모션은 지상 공격과는 별개로 제작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기별 공격 모션, 재장전 모션, 제작 모션, 수많은 모션들이 있는데 거기에 탑승할 수 있는 펠 종류도 60종이 넘습니다. 공중 펠, 지상 펠 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탑승하는 걸 고려했을 때 캐릭터 전체 모션이 200개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리플 A급 게임이 아닌데도 이렇게 클립 개수가 많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임 개발할 때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한 동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 헌터를 같이 살펴봅시다. 몬스터 헌터처럼 트리플 A급 게임들은 제가 카운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모션들을 제작할 것 같은데요. 패럴드를 보다가 몬스터 헌터 보니까 너무 모션이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시작해보자면 몬스터 헌터 캐릭터는 단순하게 달릴 때 스타트 엔드 모션만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방향을 회전하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90도로 회전하는 모션이 있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180도를 회전하면서 이동을 시작하는 모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션이 있으면 왼쪽으로 회전하는 모션도 있겠죠. 아이들에서 달리기로 전환되는 모션만 벌써 5클립입니다. 달리기 동작과 마찬가지로 스프린트에도 동일하게 모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모션도 정말 다양합니다. 캐릭터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몸의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달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달리는 와중에 앞에 장애물로 인식되는 것이 있으면 특정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데요. 예를 들면 달리다가 얼굴 쪽에 장애물로 인식되는 물체가 있으면 손으로 앞쪽을 휘저기면서 달리는 모션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달리는 중에 앞에 있는 NPC 옆으로 스쳐서 지나가면 살짝 몸을 돌려서 피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PC의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랑 왼쪽으로 지나갈 때 피하는 모션이 각각 방향에 맞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 모션도 달리기와 스프린트 모션으로 나뉘어서 둘 다 제작되어 있겠죠. 또 달리기에서 스프린트로 전환되는 모션이 있고 스프린트로 달리다가 지치면 달리는 모션이 느려지면서 휘청거리면서 걷습니다.
또 놀라운 점 한 가지는 한쪽 방향으로 달리다가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때 방향을 전환하는 모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니까 와, 이런 것까지 구현했다고 하면서 놀랐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달리는 중에 90도 정도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달리기, 스프린트 모두 각자 다른 방향 전환 모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 스프린트 모션 모두 앞구르기 모션과 달리는 모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달리다가 구르고 난 다음에 정지하면서 아이들로 연결되는 전환 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모션에서도 아이들에서 이동으로 전환되는 스타트 엔드와 방향 전환 모션, 구르기로 연결되는 모션, 스프린트로 전환되는 모션까지 있습니다.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는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상호작용되는 모션은 따로 없네요. 무기별로 손에 장착하는 모션도 있을 거고 달리면서 무기 장착을 해제하는 모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세었는데 벌써 클립 개수가 70개가 넘었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각 무기별로 이동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텐데 앞에서 카운팅해본 개수만으로 계산해봐도 이동 모션만 5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모션들이 있을 텐데 공격 모션까지 다 하면 클립이 1000개는 거뜬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퀄리티 높은 동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동작과 동작 사이에 전환되는 동작까지 따로 만들어져야 이렇게 부드러운 모션을 게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몬스터 헌터나 소울 라이크 게임들은 높은 난이도 때문에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고 유튜브로 모션을 찾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직접 움직여보니까 유튜브 플레이 영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디테일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즐기지 않는 장르도 직접 플레이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백 개가 되는 클립을 애니메이터가 다 만들어야 한다니 너무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클립 개수에 압도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 노가다를 하는 게 바로 애니메이터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도 요즘은 모션 캡처를 활용하는 회사들도 많고 의외로 캐릭터당 많은 작업량을 요구하지 않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예시로 로드 오브 히어로즈를 보여드릴게요. 이 게임은 턴제 RPG 게임인데요. 턴제 게임 특성상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캐릭터에 필요한 모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턴제 전투에서 캐릭터는 자기 전투 차례가 될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공격할 때도 제자리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거나 근접 공격을 위해서 적 앞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클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게임에서는 달리기 모션도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션 없이 바로 스킬이 시전되면서 캐릭터가 앞으로 이동했다가 공격이 끝나면 모션이 끝나기 전에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와서 나머지 모션이 재생되고 아이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게임에서 제작된 모션은 캐릭터 간의 대화 장면에서 감정이 드러나는 루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 연출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고 로비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아이들 루프 애니메이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캐릭터당 인게임 모션이 20개 이내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모션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당 몇 개의 동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게임별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당 필요한 클립 개수는 장르, 게임 퀄리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개발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 콘솔 게임을 개발해본 적은 없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콘솔 프로젝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동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게임하는 건 유튜브에서 레퍼런스 찾아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새롭게 모션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분석하는 영상도 가끔 올려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